BTMS, 보타임의 실버 채널입니다. 2월 23일 헤드라인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보타임. 오늘 대법원에서 심리 진행 부결에 관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원들이 제기한 대법원에 항고한 사건이 있습니다. 오늘 연방대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펜실베니아 공화당원들이 제기한 항고에 대하여 심리 진행을 부결하였습니다. 첫 번째부터 약간 우울한 소식을 전해드리게 돼서 마음이 편치가 않은데, 우편투표 마감일 3일 연장을 주의회가 아닌 주법원이 한 사건으로 연방대법원에 10월에 소송이 제기되어 계류 중에 있었습니다. 11월 3일 선거일이 있고 그 이후로 여러 가지 이유로 대법원에서 심리 진행 여부를 미뤄왔던 사건으로, 요번에 오늘 심리 진행 여부 결정에 있어서 반대 4, 찬성 3, 기권 1, 무투표 1로 심리 진행을 하지 않기로 가결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토마스 클라런스 대법관의 심리 진행 부결에 대한 소회를 밝혔습니다. 그 내용은 이 법원이 무엇을 기다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선거 전에 이 분쟁을 해결하지 못한 분명한 선례를 남겼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앞으로 미래의 선거에 대한 명확한 규칙을 세우는데도 실패를 하였습니다. 의심스러운 수위 밑에 선거법을 감추겠다는 것은 그 결정이 이해가 되지가 않고 당혹스럽기까지 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므로 우리는 선거법에 대한 더 많은 혼란과 선거 투표자의 신뢰의 침식을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시민들은 더 나은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으며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기대합니다. 따라서 저는 정중하게 반대합니다 하고 반대 소견서를 밝히고 있습니다. 한편 3명의 보수 판사인 클랜스 토마스, 세뮤얼 엘리토, 닐 고설치 3명의 판사는 사건을 들어보는 히어링이라는 과정을 하고자 하였으나 존 로버츠 대법관은 좌편향의 대법관들과 표를 같이하여 반대를 하여 히어링이 무산이 된 것입니다. 한편 에이미 바렛 판사는 자기가 대법원 판사 선서 이전의 사건이라서 투표에 불참을 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실제적으로 10월 중에 벌써 제기가 되었으나 대법원은 11월 3일 선거일 이전의 개입을 거부하였던 사건입니다. 그러나 자유주의적인 판사인 스테픈 브라이어, 소니아 소토마이어, 엘레나 케건 이 3명의 판사는 팬데믹 기간에 투표 제한을 용인한 펜실베니아 대법원에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심리 진행을 주장한 3명의 판사 중 1명의 알리토 판사는 주법원이 아닌 주의회에 부여된 연방헌법 조항과 연방선거를 관장하는 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을 주법원에 주어졌다고 주장함으로써 입법부인 주의회가 제정한 법률과 규칙을 무시할 수 있다고 하면 의회에 의한 법과 규칙의 제정이 무의미해진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공정한 선거를 위해서는 법원이 무슨 법과 규칙을 만들 수 있는 권한이 생기는 것이므로 이것에 반대하고 심리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던 것입니다. 무슨 법과 규칙을 만들 수 있는 권한이 생기는 것이므로 반대하며 심리를 계속해야 한다고 클라런스 토마스 판사와 궤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무슨 법과 규칙은 선거법과 선거 규칙을 말하는 것입니다. 호주 정부와 빅텍의 회담 내용에 관하여 전해드리겠습니다. 호주 의회의 빅텍에 대한 최종 투표가 가까워짐에 따라 페이스북과 구글에 대한 수정안은 없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이어진 호주 정부와의 회담에서 페이스북과 구글은 뚜렷한 돌파구를 찾지 못하였으며 현재 상원에 계류 중인 이 입법안은 오늘과 내일 양일에 걸쳐서 상원의 심의를 거쳐 입안이 통과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호주 상원 의원의 말에 의하면 오늘 중으로 입안 청문이 끝나는 대로 그대로 가결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편 카나다와 영연방 여러 국가들이 여기에 따라서 동참할 계획을 지금 갖고 있다고도 같이 전하고 있습니다. 현 법안의 내용은 메이드 인 호주 뉴스와 콘텐츠에 대하여 공감적이고도 합법적인 사용 지불 의무를 지우는 것으로 호주 내의 민간기업과 계약이 불가능하게 되면 정부가 강제적으로 콘텐츠 라이선스 비용을 책정할 중재자를 세울 수 있다는 법안이기도 합니다. 네, 텍사스 한파 텍사게톤의 소식입니다. 림파오 오일 어소시에이션의 CEO인 앤디 림파오가 팍스와의 대담에서 이번 텍사게톤의 회복에는 2주가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앤디 대표의 내용을 보면 일반 소비자들과 마찬가지로
정유소도 전기, 천연가스, 물이 필요로 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일반 작업까지는 한 2주가 걸리겠다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남동부 텍사스 지역의 버몬트 폴트 쪽에 정유 시설들은 이미 재가동을 시작하였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한파로 인하여 원유 가격이 폭등하고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내륙 중부 지방에 많이 산재해 있는 셰일가스의 증산으로도 이어질 것이라고도 전망하고 있습니다. 노동자 계급으로 대표되는 브루칼라가 공화당으로 대거 몰려들고 있습니다. 최근에 MBC 여론조사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스스로 공화당원으로 부르는 브루칼라가 12%가 늘어난 반면 민주당원은 브루칼라에서 8%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부분 마이너리티인 흑인과 히스패닉에서 공화당 지지도가 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것은 미국 정치 정당의 지각 변동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블루칼라의 공화당원 증가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공로가 지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너스로 조 바이든이 최근에 수만 개의 블루칼라 일자리를 없애버린 것도 큰 원인 중에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묻지마 총격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총기 휴대를 하고 있는 다수의 시민에 의하여 묻지마식의 총기 난사를 하고 있던 범인이 현장에서 사살되었다는 내용입니다. 뉴올리언스 외곽의 메테리 시 소재의 제펄슨 건 아울렛에서 총기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시는 미상의 범인이 가게로 들어와서 총기를 난사하기 시작하여서 한 명이 현장에서 죽자 주위에 있던 시민들이 휴대하고 있던 총기로 대응 사격을 시작하였습니다. 서로 간에 총격 난사 사건 이후에 범인은 현장에서 사살이 되었으며 범인을 쏘고 있던 시민 2명도 현장에서 사망하였습니다. 한편 추가로 2명은 부상을 입어서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회복되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타이어 회사의 병합 소식입니다. 구디어 타이어가 미국 5위에 랭크되어 있는 쿠퍼 타이어를 인수병합하였습니다. 쿠퍼의 자산 가치는 25억 달러로 알려지고 있으며 1914년에 설립이 되어 200년이 넘은 회사로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쿠퍼라는 브랜드 외에 메스터 크래프트, 로드마스, 미키 탐슨 등의 브랜드를 갖고 있습니다. 전 미주에 1,500여 개의 매장을 갖고 있으며 타이어업계 미주 전역의 랭킹 5위에 거론되고 있는 회사인데 이번에 자산가치를 통한 흡수병합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병합으로 인하여 구디어는 앞으로 중국에서 입지가 2배나 커질 것이며 중국 내에 있는 2,500개 매장에 쿠퍼 회사의 브랜드들이 입점을 하게 됩니다. 새로운 판매망 확충에 힘입어 중국에서 앞으로의 매출이 2배나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쿠퍼는 2019년 기준으로 195억의 매출 실적을 올렸습니다. 이번 병합으로 이 두 회사는 앞으로 2년 안에 1억 6,500만 불의 경비 절감과 소득 세수 확충이 가능하여 현금 확보가 용이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고 경제 전문가들이 전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그리고 댓글과 공유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